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요,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데 중학 영어가 끝났잖아요? 중등 영어가 끝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영어가 딱 두 개야. 내신 영어하고 수능 영어입니다. 근데 일단 2학년까지는요, 수능 영어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 선택해야 될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을 잘 봤어. 잘 봤으면 수능을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쵸?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보니 2학년까지 내신을 조졌어. 그쵸?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1학년, 2학년 내신으로는 서울은커녕 경기도도 간당간당해. 그럼 뭐 하는 겁니까? 3학년 때 난 인생 역전을 노릴 거야 하면서 수능 영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는요, 각각 어려운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내신 1등급 획득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내신 영어랑 수능 영어를 좀 비교해 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내신 영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분량이야. 진짜 분량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아. 그러니까 영어는 특이하게 뭘로 조지냐면 양으로 조져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수학은요, 난이도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잖아. 근데 영어는 그런 거 없고요. 되게 쉬운 걸 많이 줘. 엄청 쉬운데 되게 많이 준다고. 자, 1학년은 기본적으로 가장 적은 학교가 미니멈이야. 가장 적은 학교가 교과서가 두 과가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딱 이렇게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교과서 두 과? 껌이네. 아, 근데 그 껌이 되게 두꺼운 껌이야, 얘들아. 왜냐하면 교과서가 두 과인데 그 교과서 한 과 있지. 한 과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중학교 3학년 영어 시험에 한 3배 정도 돼. 한 과가. 왜냐하면 내가 내신 강의를 찍어보면 중3 강의를 찍으면 한 25분에 30분 만에 찍거든, 본문을. 근데 1학년 교과서는요, 보통 내가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찍어. 그러니까 3배에서 혹은 3배 이상의 분량이야. 그러니까 교과서 두 과만 해도 여러분이 시험 보던 거에 2배야. 그치? 근데 이게 미니멈이라고. 이렇게 들어간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떤 개념이냐, 이거 유니콘 같은 개념이야. 유니콘이란 단어가 있지. 근데 실제로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거든. 그쵸? 마찬가지야. 이런 시험 범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이 동네엔 있어. 그 어느 학교야? 동대부고야. 동대부고를 딱 들어가잖아? 그럼 교과서 두 과밖에 안 들어가, 1학년 때 무조건. 자, 하지만 동대부고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제너럴이야. 일반적으로는 모평 1회가 추가돼. 모평 1회가 추가된다는 건 몇 문제가 추가된다는 거니? 지문이 28지문이 추가된다는 거야. 듣기가 안 들어가니까. 듣기 17개를 빼면 28지문이 들어가. 근데 28개가 보통 한 지문이 14줄이야. 그치? 그럼 14 곱하기 28을 하면요, 알아서 해봐. 알았죠? 그리고 나서 부교재가 들어가. 부교재가. 휘경요거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석요거도 올림포스가 들어가고, 동대부고는 이딴 거 필요 없어, 동대부고는. 그치? 자, 경희요거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모의고사가 들어갈 거야. 모의고사가 들어가고, 하여튼 굉장히 많아. 근데 부교재가 4분의 1 들어가면 할렐루야고, 이제 2분의 1 들어가는 순간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야. 자, 왜냐하면 4분의 1이 들어간다고 치면 보통 한 4과 정도 들어가거든. 4과 정도? 4과에서 한 6과 사이로 들어가. 근데 이것만 해도 지문이 또 20몇 개야. 한 24개 정도 돼. 적게는 16개, 많게는 24개. 그죠? 근데 얘는 또 지문 하나마다 줄이 좀 길어.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합치잖아. 그러면 자, 생각해봐. 이거 두 개 합친 거랑 이거랑 뭐가 더 많을 것 같니? 압도적으로 이게 더 많아. 압도적으로. 이거보다 이거 분량이 한 2배 정도 돼. 자, 여기서 이미 여러분은 있잖아. 중학교 교과서에 한 2배 이상을 공부하는 건데 이거의 2배가 된다고, 얘가. 자, 양이 말도 안 되게 많다라는 걸 아시겠죠? 거기다가 난이도도 높아요. 교과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아.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좀 비벼볼 만한데, 모평이랑 부교재는요, 난이도가 높아요. 특히 이 동네는 보통 부교재를 다 EBS 걸 쓰기 때문에 EBS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학교를 정말 잘못 골랐다. 그러면 여기서 맥시멈이 되는 거야. 맥시멈이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모평이 한 해가 더 추가가 돼.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린트를 나눠줘.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니?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야, 여러분을. 그죠? No. 자, 이게 일반적으로 1학년 때 여러분이 맞게 되는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이 시험 범위가 많잖아. 근데 이 과목만 이러냐? 웬걸요. 국어도 그렇고요. 수학도 그렇고요. 다른 과목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뭐 할 수 없냐면 중학교 때처럼 지문을 다 외울 수 없어. 지문을 다 외우는 걔는 그냥 컴퓨터야. 근데 그런 애가 한 학교에 한 5명은 있어. 늘.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애들이 있대.
예를 들어 모의고사 1회가 들어가는데 28번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애가 28번을 영어로 말해. 학교에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1등급을 다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1학년이 끝나면요. 더 힘든 2학년이 다가와요. 2학년은요. 미니멈이 교과서 3과에서 4과에다 모평이래. 이건 미니멈이야. 최소가 이렇게 들어가. 이제 동대도 이렇게 들어가요. 동대마저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동대는 여기서 그래도 아주 겸허하게 모평 1회를 다 내지 않아요. 모평 1회 28지문 중에서 한 10개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4과. 어쨌든 분량은 많이 늘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타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모평이 한 해가 더 들어가요. 모평이 한 해가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동대는 여전히 부교재가 없어요. 하지만 휘경이나 해성은 여기서 부교재가 정말 암울하게도 EBS에서 난이도가 높은 부교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읽으면요.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딱 읽잖아 막 열심히. 딱 읽었는데 뭔 소리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뒤에 해석을 봐. 딱 해석을 딱 읽잖아 한글로. 그 다음에 세종 아저씨 나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지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2학년 때 EBS께. 그죠? 리딩 파워랑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성이 뭐였더라?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되게 많이 들어가. 그리고 해성은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누적이야. 야, 해성은 진짜 혹시라도 만약에 가게 되잖아. 그러면 1학년 때 있지. 부교재가 누적이야 나중에. 기말고사 때. 그러니까 1가부터 4가까지 나가잖아. 그러면 기말고사는요. 1가부터 4가가 들어가고 5가부터 8가까지 또 들어가. 그래서 앞에 거를 봐갖고 여기서 이제 벗어났어. 아니야. 벗어날 수가 없어. 누적 시험범이기 때문에. 휘경은 그렇진 않아. 자, 그리고 만약에 2학년에서 막 미쳤다. 이 학교가 제정신이 아니다. 약간 미쳐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서 자체 프린트랑 그 다음에 어휘체계에서 어휘를 시험을 봐. 한 100개 정도를. 그리고 한 개마다 점수를 매겨. 그치?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200개를 봐가지고 네, 평균으로 한 30개 나오는 이 정도 수준이면요. 점수가 파바바바박 깎인다고. 걷잡을 수가 없어져. 결론은 뭐냐? 결론은 중학교 때처럼 본문을 통째로 암기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해. 그냥 대충 여기까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까지만 쳐도 여러분의 중학교 시험 범위에서 적어도 4배, 많게 6배야. 적어도 4배, 많게 6배. 그리고 문제 난이도 자체도 완전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되게 부족해.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시기야, 얘들아. 내가 이 학원에 처음 올 때 이 학원 딱 넘어왔잖아. 내가 3월 달에 넘어왔잖아. 근데 그 전에 대치동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대치동은 내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걔들은. 대부분이 정시 파이터야. 근데 이 동네는 정시로 가면 비빌 수가 없어, 애들한테. 왜냐면 재수생이 25%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로 비빌 수가 없어. 야,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10% 가는데 재수생이 25%라니까? 수능을 보면? 뭐 어떻게 따라잡을 건데 불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학교를 딱 다니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일단 영어의 다수의 주요 과목, 수학, 국어를 말하는 거고, 그쵸? 수학, 과학, 국어 이런 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더럽게 많이 봐. 뭐 말만 하면 수행평가야. 너 뭐하니? 수행평가예요. 야, 수행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 거의 손오공 수준이야, 이 정도면. 뭐 수행을 하루 종일 해. 그치? 그 다음에 교내활동. 교내활동을 왜 열심히 해야 되니? 학생부에 이렇게 적어주잖아. 그치? 그걸 널 뭘 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되게 활동적이구나. 학교에 되게 많이 참여했구나를 본다고. 그치? 교내활동해야 돼. 봉사활동도 해야 돼. 지금 상황은 너희가 봉사를 지금 받아야 될 수준인데 봉사활동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해. 그죠? 그래서 부족한 시간. 그 다음 세 번째, 내신 스타일의 문제야. 내신 스타일의 문제가 아주 더러워요.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보시면 수능 리딩은 있잖아. 수능 리딩 굉장히 제너럴하다. 제너럴하다라는 게 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너럴하다라는 게 일반적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너희 제너럴이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not detailed, not specific이라고 나와. 이게 뭔 소리냐면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지도 않다라는 건데 모든 영역을 다 다룬다고. 사회, 과학, 경제, 미술, 뭐 예술 다 다룬단 말이야. 모든 범위를 다 다루기 때문에 딱 읽었을 때 내가 익숙한 내용이라면 좀 읽히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면 뭔 소리인 줄 몰라. 반면에 내신은 그렇지 않죠. 내신은 굉장히 스페시픽하죠. 왜?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 지문이 네가 알고 있는 그 지문이야, 그냥. 알았지? 내가 공부한 지문 똑같이 나와. 물론 변형은 조금 하겠지만. 그 다음에 문법이요. 수능은 문법이 한 문제죠. 그죠? 한 문제니까 정확히 딱 3점이야. 자, 절대평가에서 한 문제는요. 틀려도 상관이 없죠. 왜? 90점까지 1등급인데 이거 하나 틀려도 몇 등급이야? 1등급이잖아. 97점인데. 물론
문법만 틀리지 않고 또 이제 골고루 틀리시는 분들이 있죠. 문법도 하나 틀리고 빈칸도 하나 틀리고 순서별도 하나 틀리고 어머 듣기도 하나 틀리면 2등급이야. 알았지? 그때부터 이제 답이 없어. 영어를 2등급을 맞으면요. 수능에서 어우 답이 없어요. 자, 근데 하지만 내신은요. 문법이요. 절대다수로 많이 나옵니다. 자, 문법이 절대다수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 분위기 어떡할 거니? 자, 영어에서 문법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변별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리딩 같은 경우는 한 10줄, 15줄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그지? 수능에서도 그런데 내신은요. 여러분 내신은 여러분이 내용 다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그럼 리딩으로 나오면 그 문제 틀리겠니? 바보가 아니고선 공부하고 들어가면 절대 틀릴 리가 없죠. 그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알고 들어가도 틀릴 수 있는 문법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야. 가장 어려운 문법 문제는 뭐냐면요. 지문을 주고요. 틀린 거 한번 적당하게 찾아봐. 밑줄이 없어. 밑줄이 없는데 문법적으로 틀린 거 개수를 고르래. 그럼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문법적인 사항을 다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치? 쉽지 않죠. 다음에 서술형이요. 안 나오죠 서술형. 수능에서 서술형이 어딨어. 그치? 하지만 내신은요. 절대다수로 많이 나와요. 하물며 뭐 문제 배점도 크지. 문제 배점도 크죠. 서술형 합치면 한 30점 이상 됩니다. 그럼 서술형만 다 틀리면 어떻게 돼요? 60점대예요. 서술형 다 틀리는 애가 객관식은 다 맞겠니? 아니잖아. 그럼 50점대, 40점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생각하는 중학교 때 50점, 40점대가 아니야. 고등학교 때는요. 중학교 때 90점 이상 맞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 실력으로 가면 무조건 40점대 나와. 니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쵸? 그리고 지문 난이도는 수능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수능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한글을 읽었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를 내용 나옵니다. 하지만 내신은요. 지문 난이도는 엄청 쉽죠. 지문 자체는. 왜? 내용 알고 들어가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내용을 다 안다고 네가. 어떻게 모를 거야.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틀리니? 근데 왜 틀려요? 자, 이 동네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교인 휘경 해성을 보면 문제가 지문을 그대로 냈다? 그러면 네가 뭘 알고 있니? 내용을 알고 있지. 그럼 주제를 고르라고 하는데 주제가 영어로 써 있어. 근데 영어로 써 있는데 문장을 못 읽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에 해석되는 게 하나도 없어. 찍고 틀리고. 그런 게 절대 다수라고. 그러면 그 지문에 나오는 문장에서의 단어가 교과서에다 나오냐? 아니, 안 나오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본과정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어를 다 알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네, 위기죠. 그죠? 엄청난 위기예요. 고등학교 시험이 중학교 시험이랑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중학교 때는 문법을 처음 배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우는 문법 영역이 있고요. 2학년 때 배우는 문법 영역이 있고 3학년 때 배우는 문법 영역이 있거든. 근데 고등학교는요. 범교과예요. 중학교 때 문법을 다 했잖아. 그래서 문법이 새로 나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문법도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시험 문제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문법을 다 물어볼 수 있다고요. 너는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야. 애시당초 문법은 뭐라고 봐야 돼? 범교과라고 봐야 돼, 이제는. 내신에서. 그래서 문법을 모르고 올라가잖아.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사실 교과서는 특정한 문법 사항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딱 걸러가면 되는데 부교재가 들어가거나 모평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문법 사항 중요한 건 그냥 모든 문장 내용 다야. 그래서 어렵다고요. 그쵸? 일단 여기 넘어가서 자 봐봐. 내신 스타일의 문제랑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게. 너 이거 잘 안 보여도 상관없어. 잘 안 보여도 상관없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왼쪽이 뭐냐면 이게 내신 문제고 오른쪽이 수능 문제거든? 그러니까 안 보여도 상관없는데 봐봐. 내가 말을 해볼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줄친 부분의 단어를 어법상 알맞은 것으로 각각 고쳐 쓰시오 하고 5개가 밑줄이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 문제는 5개의 밑줄이 거 있고 그걸 다 똑바로 올바른 걸로 고쳐야 돼. 그치? 올바른 걸로 고쳐야 돼. 자, 수능 문제는요. 똑같이 5줄이 거져 있는데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돼.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랑 둘 다 처음 보는 지문이면 뭐가 더 어려운 문제니? 왼쪽이죠. 왜? 왼쪽은 5개의 밑줄이 거 있고 5개를 다 올바르게 고쳐야 되잖아. 그죠? 근데 오른쪽은요. 그냥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처음 보는 지문이라면 왼쪽이 훨씬 더 어려운 게 맞아. 근데 이거 이거 안 나오진 않잖아. 뭐야 이건 또. 지 전화번호 여기다 왜 적어놨어? 자, 봐봐.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 둘 다 처음 보는 지문이라면 왼쪽이 훨씬 어려운 게 맞아. 근데 또 불구하고 왼쪽이 압도적으로 쉬운 거라고. 왜냐하면 너희는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이 지문이 정상적인 형태로 쓰여있는 지문을 보고 들어간다고. 정상적으로 쓰여있는 형태의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러 들어갔더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알고 들어가면 이 틀린 게 잘 보여. 그리고 시험 범위를 대비할 때도 야 이거는 to로 나와 있는데 이거 ing로 바꿔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거 ing로 나왔는데 이거 pp로 바꿔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런 걸 다 말해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볼 때 크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거는요. 태어나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이야. 아예 뭔지도 몰라. 그치? 시험 보는 60만 명이요. 다 처음 보는 지문. 전부 다 처음 보는 지문. 그래서 어렵다고. 자, 다음에요. 그리고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이딴 식으로 나온다. 아까는 지금 5줄 밑줄 거 있었지. 이번엔 뭐야? 문장에 밑줄이 거 있어. 문장에 밑줄이 거 있고요.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는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야. 문장에 5줄이 그어져 있고요. 5문장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 거를 고르시오인데 몇 개 나왔는지 알 방법이 없어. 1개일 수도 있고요. 2개일 수도 있고요. 3개일 수도 있고요. 4개일 수도 있고요. 5개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네가 못 찾으면 그냥 틀리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어렵게 나올 때, 내신에서 좀 더 어렵게 나올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문, 여러분이 알고 있고 내용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읽어봤고 하물며 내신 대비 때는 영작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내가 다 시킬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요. 단어에 5개의 밑줄이 거 있는 거예요. 좀 안 보이셔도 그냥 이해하시고 쭉 있고 5줄 거져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어법상 적절하지, 내용상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야.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수능 문제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야.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라고. 그러면 딱 봐도 뭐가 더 어려워? 내용을 모르면 이게 훨씬 더 어렵죠. 왜? 5줄에 그냥 밑줄만 거 있고 그것 중에 틀린 거 아무거나 찾아봐. 이거랑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맞는 답이잖아 이거.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더 쉬운 거라고? 이게 훨씬 더 쉬운 거라고. 왜? 지문 보고 들어가시니까 여러분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영작입니다. 여러분 3줄을요 영작하셔야 돼요. 만약에 조금 어려운 학교들, 학교마다 다른데 어려운 학교들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아래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단어가 없다고. 그나마 조금 쉬운 학교가 주어진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는요 전부 다 단어를 줍니다. 이 동네는 전부 다 단어를 줘요. 근데 2학기 중간기말고사는요 단어를 안 줘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스펠링도 알아야 돼.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단어의 스펠링도 알아야 돼. 근데 그 시험 기간 동안 외우면 쓸 수 있을 것 같니? 시험 기간 동안 외우면 절대 못 써. 왜? 야, 내가 스펠링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단어인데 시험 기간 동안 외우려고 한다고 그게 외워진다고? 절대 안 외워진다고. 범위 아까 봤잖아. 그 범위에 네가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겠어?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영어는요 예비 중3 때 70%는 결정 나는 거야. 예비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3월까지 어휘력을 얼마나 쌓았느냐. 만약에 어휘력을 제대로 안 쌓았잖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발목 잡힐 거야. 지금 앞에 있는 애들이 그렇듯이. 분명히 봤거든 단어를. 근데 기억이 안 나. 반면에 수능은요 영작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영작되어 있는 문장에서 그냥 단어 넣게 넣는 거야. 단어 2개.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만 따지면 이게 훨씬 더 쉬운 거고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겠지만 이거는 뭘 알고 들어간다고요? 내용을 알고 들어간다고요. 이거는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내용이라고. 하물며 말도 괴랄해. 야, 수능 그 한글 해석이 얼마나 이상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예를 들어주거든 보통.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써있냐면 밥을 먹었다. 이렇게 쓰면 돼. 그냥 밥을 먹었다. 근데 수능 지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농부가 굉장히 힘을 들여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만든 하나의 곡식이 한 인간의 목 뒤로 넘어가며 영양분을 공급했다. 이렇게 나와.
뭔 소리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쉬운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놓는다고. 그러니까 수능을 공부할 때 나중에 뭘 할 거냐면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익힐 거야. 진짜 되게 긴 말을 그냥 아 이거 밥 먹었다 야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영어 실력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왜냐면 수능 지문 난이도 자체가 되게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있자 내신 스타일의 문제가 이래서 되게 풀기 어려운데 정말 최악인 경우 있자. 정말 최악인 경우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나와. 영작이야. 근데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이라고. 자, 봐봐. 내가 이거 한글로 읽어줄 테니까 한번 무슨 내용인지 생각해봐라. 자, 잘 들어봐. 우리의 기억은 특징 없는 사례보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들을 더 쉽게 간직하고 그 사례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와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불확실한 사건에 대한 그것들의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에 상관없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뭔 소리야 이게? 한 문장이잖아.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내신이 쉽겠니? 개 어려워. 야 이거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범위에 있는 그 영어 지문을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쓸 수 있겠어? 영작? 나도 못하겠다 이거. 일단 내용이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 어디까지가 도대체 주어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내신이 따기가 진짜 어려워. 정말 어려운 내용이야.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신 스타일의 문제가요. 더러워요 문제가.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수능은 오지선다죠? 그러면 1번이 만약에 정답이면 2번, 3번, 4번, 5번이 정답이 절대 아니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게 정답이 아니어야 돼. 왠지 알아? 수능은 이의 신청을 받아. 시험 끝나고 한 달 동안 왜 2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 3번은 정답이 아니고 왜 4번은 정답이 아니고 왜 5번은 정답이 아닌지를 교육과정 평가원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면 2번, 3번, 4번, 5번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근데 내신은 그게 아니야. 선생님이 기준이야.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학원 수업을 아무리 잘 들어도요. 학교 수업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영어에서 중요한 걸 묻지 않아. 내신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수업을 안 들으면 평소 수업 시간에 자거나 딴짓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되게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신을 잘 보는 애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학교 수업을 잘 듣는다는 거야. 안 들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는 되게 친한 친구가 있어서 공책 베끼면 되는데요. 걔가 안 보여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공책 잘 안 빌려줘 친구들이. 왜? 잠재적인 라이벌이야 니들은. 네가 가면 걔가 못 갈 수도 있다고. 공책이 막 없어진다니까 시험 기간에. 생각보다 되게 정글이에요 여기는. 내가 올라가려면 남을 끌어내려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필기해야 되고요. 네가 잘 챙겨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의 밑밥을 깔아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가 쿠션이 되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조금 어려운 게 범교과 탈범위. 아까 되게 말씀드렸죠. 일단 중학교 때 문법이 끝나요. 영어 문법은 중학교 때 끝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들어가야 되는 범위가 있는데 그게 영어 전체 범위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오잖아? 그럼 뭘 기준으로 보는 거야? 문법이 끝났다라는 걸 기준으로 보는 거야. 예전처럼 중학교 때처럼 이게 아니라고. 중학교 그 교과서를 보면 뒤에 문법이 한 2개 나오지. 그리고 거기서 보통 서술형이 나오거나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고등학교는 전혀 상관없어. 문법 사항이 나오긴 나와. 근데 거기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왜? 애시당초 문법이 범교과니까. 네가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험 문제 내도 되거든. 하물며 선생님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 그래서 문법을 모르시면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있잖아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교과서 외지문이 나옵니다. 교과서 외지문이라는 건 뭔 소리니? 처음 보는 지문이란 소리야. 시험 범위를 줬는데 그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문이야. 그럼 이건 뭐가 중요한 거니? 2번은 그냥 영어를 잘해야 돼. 이거 그냥 영어를 잘해야 돼.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끝장이야. 그쵸? 최근에 1학년 동대 중에서 포스트폰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아예 못 쓴 애가 있어. 포스트폰이라는 단어를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연기하다. 고등학교 기본 단어거든, 이거. 1학년 기본 단어. 근데 걔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포스트폰을 누가 알아요? 이렇게 말해. 니만 몰라, 니만. 남들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 단어책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 대비해야 돼. 근데 여러분의 어휘 수준으로는 대비가 안 돼요, 내신이. 내신 기간에 열심히 한다고 될 것 같니? 안 된다니까. 3월 달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100% 망해. 그리고 니들이 망하면 나도 망해요. 알죠? 여러분의 성적이 내 평판이잖아.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니네가 시험 못 보면 난 그냥 못 가르치는 애지. 같이 죽고 싶니? 난 같이 죽고 싶지 않아. 난 논개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같이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시험 범위 외 어휘. 이게 뭐야? 고등 기본 어휘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휘. 대충 고등학교는 3,000단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000단어 정도가 완벽하게 되면 수능도 거의 문제없이 풀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 어휘 정도가. 그치? 여러분 책이 데이가 40이지. 그치? 근데 데이 하나에 몇 개 들어가지? 단어가? 45개. 그럼 40개를 곱하면 몇 단어니? 45개씩 10개면 450이고요. 40개면은 1800단어네. 표제어가 몇 개 있는 거야? 1800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3,000 어휘라는 건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단어책을 씹어먹게 보셔도 표제어는 1800개야. 근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니? 파생어가 들어가죠. 동의어, 반의어, 형용사, 동사 이런 거. 그쵸? 그럼 단어를 외울 때는 뭘 위주로 외워야 된다고? 동사 위주로 외워야 된다고. 내가 지금 있는 그 단어책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 그 단어책은요, 1가부터 10가까지가 거의 대부분이 동사야. 왜? 동사를 아는 건 지문의 내용을 이해시켜주죠. 잘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말했어. 너 동사를 몰라? 그럼 이렇게 하면 내 친구와 어제 나는 삐삐삐삐삐. 그런데 그 친구가 삐삐삐. 그래서 내가 삐삐삐. 뭔 내용이니 이거? 지금 동사만 다 삐 처리했거든. 뭔 소린지 모르잖아. 동사를 모르면 지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동사부터 먼저 외워야 돼. 그래야지 지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고. 그 다음은 뭐니?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게 형용사야. 왜? 형용사는 글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든. 무서워하는 친구가 삐삐삐삐삐.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가 삐삐삐. 그때 무시무시한 삐삐삐가 삐삐삐. 자, 대충 느낌 오죠? 분위기는 뭐야? 되게 암울하고 무섭고. 그치? 형용사가 뭘 만들어낸다고? 글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형용사를 알아야 돼. 그 다음이 뭐야? 명사를 알거나 부사를 알거나 기타 등등등.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 단어를 외울 땐 기본적으로 동사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기타야. 근데 이 단어책을 만든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거죠. 1가부터 20가까지가 동사 위주입니다. 그리고 20가부터 30가까지가 형용사 위주고요. 그 다음에 기타예요. 얼마나 좋니? 왜? 단어 외우다가 포기하는 애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 동사는 알고 가게 해줬잖아. 다른 단어책은 거의 그렇지 않아. 막 섞여 있어요. 일과에 명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종합 선물 세트 좋은데 종합 선물 세트가 좋을 때는요, 언제 좋은 거냐면요, 그걸 다 외울 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요, 이 단어책이 정말 좋아. 뭐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얘들아. 그쵸?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 단어책이 앞에를 잘 외워도 효과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자, 그리고 직전에 정해진 시험 범위, 이거 최악이야. 개최악이야. 뭐냐면 시험 범위가 한 일주일 남기고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시험 범위가 확정이 안 되다가 갑자기 일주일 남기고, 야, 이번에 근데 외부 지문 이거 들어가. 자, 봐봐. 일주일 안에 그렇게 말해준 그 내용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면 그것만 파도 모자라겠지. 그러면 그 전에 뭐가 끝나 있어야 되는 거야? 확정되어 있던 시험 범위가 완벽하게 끝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대다수는 이것도 완벽하게 끝나 있지 않고 이건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라고. 점수 잘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쵸? 자, 그럼 왜 내신 영어는 이러한 방향을 취하고 있을까? 왜 굳이? 이거는 정말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정말 테스트하는 게 아니야. 내신 영어는요, 영어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기보다 성취도를, 아이고 왜 넘어가니 너는 또.
그죠?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요. 학생들을 위에서부터요. 정신 차리시고요. 위에서부터 필터링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위에서부터 끊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1등급, 이 2등급, 이 3등급, 이 4등급 이렇게 끊어야 되는 시험이라고. 왜 이렇게 열심히 끊어줘야 되니? 대학 보내야 되잖아. 그죠? 대학 보내야 되는데 봐봐. 수능과 있잖아요. 내신은요.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요.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 야, 예를 들어 봐봐. 수능 100명 중에 11명이 만점을 받았다? 전 세계는 아니고 전국에서 100명이 수능을 봤는데 그중에서 11명이 만약에 만점을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1명 전부 1등급이야. 대신에 2등급이 사라져. 이게 뭔 소리냐면 1등부터 100등까지를 하잖아. 그러면은 4%가 1등급이고 그 다음에 11%가 2등급이야. 그러니까 4%를 빼면 여기 7%가 2등급인 거지. 근데 지금 11명이 만점이잖아. 그럼 11%가 차버렸지. 그럼 2등급이 사라지는 거야. 만점 받은 애를 1등부터 해갖고 다 1등이라고. 공동 1등으로 채점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1등급이 11명 전부, 2등급은 없어. 12등은 몇 등급이야? 3등급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쵸? 근데 내신은 이런 방식으로 산출하지 않아. 야, 극단적으로 볼까? 극단적으로. 만약에 100명 중에서 100명 다 만점 맞았어. 100명 다 1등급이야.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수능은 나만 잘하면 1등급을 무조건 맞게 돼 있어. 그치? 근데 내신은 아니야. 자, 내신은 보자. 내신은 11명 전부 2등급이야. 1등급이 사라져. 너 내신 산출 어떻게 하는지 아니? 어떻게 아니? 아니야. 정확한 설명이 아니야. 정확하게 알려줄게. 아니, 되게 쉬운 거야. 봐봐. 이건 뭐냐면 지금 1등부터 11등까지가 만점이지. 그치? 그러면 이거의 중간을 끊어. 중간 끊으면 몇 등이니? 1등보다 11등의 중간이 몇 등이지? 5.5등이지. 그치? 그러면 5.5에 해당하는 등급을 주는 거야. 5.5에 해당하는 등급이 몇 등급이니? 2등급이죠. 그러니까 1등급이 사라진다고. 그리고 2등급 다 주고 그 다음 몇 등급? 3등급 준다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신을 너무 쉽게 내고 학교에서 다 같이 그냥 죽자. 내신을 엄청 쉽게 냈어. 그래서 100명 중에서 100명이 전부 다 만점을 맞았어.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의 중간값이 몇이니? 50이지. 그럼 50%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다고? 몇 등급이야? 5등급이잖아 이거. 대충. 중간이니까 5등급이겠지 대충. 그죠? 그러면은 전교생이 몇 등급인 거야? 5등급인 거야. 야, 그럼 학교에서 잘 생각해봐. 전체를 다 5등급을 줘갖고 우리 학교에선 서울대를 연고대를 가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게 좋니? 안 된다고. 왜? 여긴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학교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1등급을 지켜내야 된다고. 11명이 나오는 순간, 만점자가 11명이 나오는 순간 1등급이 뭐 한다고? 사라진다고. 그러면 내신에선 1등급을 최대 몇 프로까지 줘야 되니? 몇 명까지? 100명 중에 몇 명까지 줘야 되니? 아니지. 4명이면 중간이 2니까 2등급이잖아. 2%잖아. 최대 8명까지 가져간다고. 아이고. 최대 8명까지. 100명 중에 최대 8명 이상이 나오면 안 돼. 만점이. 그치? 왜? 8명이 나오면 1등부터 8등의 중간 등수가 몇 등이야? 4지. 1등급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데? 4%잖아. 그러니까 내신은 아무리 잘 나와도 1등급은 100명 중에 몇 명만 가져가는 거야? 8명. 최대 8명. 야, 이거는 만점자가 8명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최대니까. 근데 이렇게 운이 좋을 것 같니? 딱 전교생에서 정말 8%에 해당하는 애들이 딱 만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줘? 안 나와준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100명 중에 진짜 이건 4명이야. 내신은. 왜? 만점을 이렇게 중복해서 나오지 않게 할 거니까. 만점자가 안 나오게 할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몇 등? 4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 가장 이상적인 건 8명이지만 8명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아예. 이거는 유니콘이라니까? 이건 그냥 용이야, 용. 단어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볼 일이 없어. 용 본 적 있니? 없잖아. 그런 거라고, 8%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4명 안에 들어야 돼. 100명 중에 4명. 얘들아, 100명 중에 4명이 얼마나 힘든 수치인지 알겠지? 니네가 오늘 하루 딱 돌아다니는데 네가 친구를 25명을 만났어. 그때 그 중에서 내가 1등이어야 돼. 나보다 잘하는 애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1등급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몇 명 있니? 5, 6, 7, 8, 9, 11명 있잖아. 그럼 11명 중에 4%면은요. 하반신 잘라야 돼. 그죠? 상반신만 학교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잖아. 왜? 11명 중에 1등 하면 몇 프로인데요? 대충 10%잖아요. 대충. 한 9% 정도 되겠네. 그지? 9%면 몇 등급? 2등급이요. 여기서 1등해도 2등급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내신은요. 누구한테나 다 좋은 등급을 줄 방법이 없어. 수능은요. 누구한테나 좋은 등급을 줄 방법이 있지. 대신에 그렇게 내지 않을 뿐이죠. 그런 걸 변별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능은 있잖아. 정말 말 그대로 수학 능력 시험이야, 원래는. 이 정도는 알아야 대학에서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시험이라면 내신은요. 뭐예요? 그냥 변별력을 위한 시험이에요. 가장 최악은 뭐니? 변별력이 있는 문제에 네가 변별당하는 거야. 이게 최악이야.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 와, 이거 나만 맞았으면 좋겠다. 네 실력이 월등히 좋거나 아니면 운이 좋거나. 근데 운 좋은 거에다가 네 인생을 맡길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어려운 거야. 내신이 1등급 받는 게 정말 엄청나게 어려워. 그래서 애들 평균 내신 등급 보면 장난 아니죠? 막 3.8, 막 4.5 막 이런 애들 되게 많다고. 학교 가면 정말 이런 말하긴 좀 뭐하지만 학교마다 힘을 쏟아붓는 그런 반이 있다. 예를 들면 휘경 같은 경우는 뭐 과중반 막 이런 애들 있잖아. 학교에서는 정말 까놓고 얘기할까? 학교에서는 걔네만 봐. 왜? 걔네가 학교에 명성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거든. 다른 애들은요? 다른 애들은 뭐야? 걔네들을 위한 발판이야. 왜? 다른 애들이 많아야 여기서 1등급이 더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시험이 진짜 어렵게 나온다? 휘경이나 혜성이나 다? 근데도 꼭 만점이 있어, 영어는. 흔히 말하는 고인물. 고인 정도가 이건 썩은 물이지. 아, 시험이 말도 안 되게 어려워. 근데도 다 맞아. 근데 그런 애들이 100명당 4명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4명 이상, 만약에 8명 이상 나오는 순간 헬게이트 열리는 거야.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방학 동안은요. 정말 다른 거 신경 안 쓰시고 진짜 영어는 단어를 외우시면 남는 장사예요. 단어를 미친놈처럼 외우면 남는 장사야, 그건. 왜? 시험 기간 안에 외워야 될 단어를 엄청나게 줄여주거든. 이거에 익숙해진다라는 거. 자, 하지만 한 번 봐서는 절대 익숙해지지 않죠. 해봐서 알잖아. 우리 데이 36까지 봤다고, 시험을. 데이 36까지. 근데 그렇게 보고 나서 오늘 그냥 무작위로 시험을 봤을 때 제일 잘 본 애가 75개. 200개 중에 제일 잘 본 애가 75개. 반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절반이. 그러니까 몇 프로 날아갔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70%는 날아간 거예요, 그냥. 그지? 기억의 70%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겁니다. 못 잡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는요,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착각하는데 애들 그런 애들 있어요. 완벽주의자 애들 있지. 이 단어를 보고 다 외워야지만 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오히려 단어를 못 외워. 단어는 대범해야 돼, 얘들아. 보면서 이런 생각해야 돼. 에이, 기억 안 나. 나중에 또 보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2번,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 그냥 기억이 나요. 그냥 기억이 난다고. 아니면 단어가 되게 충격적인 단어여야 돼요.
예를 들면 솔직히 여러분 단어 안 외웠는데 기억하고 있는 단어들도 막 있죠. 예를 들어 레즈비언. 레즈비언이란 단어 무슨 뜻인지 알지? 대충 알 거야. 정확한 뜻은 모르더라도 대충 알 거라고. 왜? 이건 외우는 단어가 아니거든. 충격을 주잖아. 너희 머릿속에 충격을 빡 하고 주잖아. 게이. 외웠어 이 단어?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오죠? 왜요? 그 단어가 충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는 두 종류로 외워지는 거예요. 하나는 엄청난 충격을 한 번에 빡 주는 거. 그러면 안 잊혀집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여러 번 봐서 내가 아는지도 모르는데 아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애플이라는 단어를 외운 적은 없을 거예요. 외우려고 했어? 애플, 사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알고 있는 단어 된 거잖아. 너무 많이 들어봤거든요. 왜? 영어 수업만 하면 애플이래. 맨날 나오잖아. 제일 쉬운 단어로. 자동차, car. 누가 몰라 이거? 처음에 들을 때는 몰랐다고. 근데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내 단어가 된 거라고. 근데 모든 단어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히려면은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 한 10수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려면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안에 완성을 하시려면요, 인위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매우 인위적으로. 사실 평생 동안 볼 필요도 없는 단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 너희 외국 나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호주에 있을 때 어떤 애가 막 걔는 고졸이었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야, 나 무슨 목류병 걸린 것 같아 라는 말을 할 일이 있었어. 자, 목류병 영어로 뭐예요? 목류병? 모르죠? 저는 단어를 외워서 알아요. 영어로 목류병이 some embolism이에요. thumb이 잠이라는 뜻이고요. embly 천천히 걷다는 뜻이거든요. some embolism 하면 자면서 천천히 걷는 병이야. 되게 어려운 단어고요. 이거는 고졸 수준에서는 모를 단어예요. 왜? 이거보다 되게 쉬운 단어가 있거든. 목류병은요, 영어로요, some embolism이라는 단어 말고도 sleepwalk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leepwalking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단어 아니냐? sleep, 자다, walking, 걷기, 끝? 그렇잖아. 근데 내가 some embolism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얘가 못 알아들어. 왜? 그 단어를 쓴 적이 없거든, 한 번도. 원어민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굳이 알아야 될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걔는 호주에서 21년을 산 앤데 그 단어 처음 들어봤대잖아. 괜찮다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문제가 돼요. 왜? 시험에 슬립워킹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시험에는. 난 시험을 되게 많이 봤지만 슬립워킹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어. 나 호주에서 처음 들어봤어, 그 단어. 그런 거야. 현실에 조금 여러분을 맞추셔야죠. 보통 이런 말 하잖아. 어려운 단어 어차피 쓰지도 않는데 왜 외워? 라고 말하잖아. 쓰지 않다냐?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라고. 말하기 영어를 배우는 거라면 할 필요 없었겠지? 하지만 여러분은 말하기 영어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written English를 보는데 뭐 그럼 다 외워야 돼. 이런 단어도 모르더라. pious. pious 무슨 뜻인지 아니? 신앙심이 깊은이라는 뜻이다. 되게 짧은 단어잖아, pious. 근데 그 단어 썼더니 또 애가 못 알아들어. 신앙심이 깊은에 religiously 단어가 있습니다. religion이 이제 종교잖아요. religious 하면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은이라는 뜻이야. pious라는 발음이 쉽니? religious라는 발음이 쉽니? pious가 훨씬 쉽잖아. 근데 얘가 딱 들어보더니 오, 되게 멋있는 단어 같은데 나중에 학교 가서 애들한테 써봐야지. 이러고 있어, 원어민이. 쓸 일이 없는 단어를 외운 거야, 우린. 하지만 토플에는요, religious가 나오는 게 아니라 pious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테스트 테이커는요, 이런 단어를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으시면, 이런 시궁창 같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으시면 굉장히 시험을 잘 봐서요, 이거를 완벽한 성적을 받아서 다 여길 나가면 돼. 그럼 남들도 다 인정해 준다고. 왜? 그 어려운 걸 해냈구나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단어 외우고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있잖아. 뭐 하는 거냐면 현실 도피하시는 거예요. 현실 도피하는 애들이 시험을 잘 볼 것 같아? 절대 못 보죠. 왜? 걔는 모든 게 현실 도피거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얻는 거랑 그냥 막 띵까띵까 놀다가 성적 안 얻는 거랑 뭐가 더 쉬워요? 후자가 더 쉽죠. 쉬운 건 보상이 적어요. 여러분 쉬운 건 늘 보상이 적어요. 어려운 건 당장 보상해주지 않아요. 늘. 내가 너희들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았잖니? 살아보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것들은 보상을 항상 좀 늦게 줘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진짜 엄청나게 힘들게 버텨가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대학교라는 보상을 주죠. 1학년 때 끝나고 대학교 보내주진 않잖아. 3년 동안 잘 참은 애들한테 보내주잖아. 그치? 근데 1학년 놀고 2학년 놀고 3학년 놀면은요 3년 동안 너무 즐겁죠. 그리고 4년째 불행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좀 늦게 오지만 그 보상을 좀 크게 주기 때문에 잘 참고 견뎌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버텨서 주는 보상이 생각보다 되게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또 기승전 공부인데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서울에서 지하철만 타고 다녀도 괜찮아요. 솔직히 옛날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가도 별 볼 일 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 별 볼 일 없지 않아 얘들아. 야, 서울대, 연대, 고대가 별 볼 일이 없으면 그 밑에는 얼마나 별 볼 일이 없겠어. 그거 자기 위안이야. 야, 서울대, 연대 나와봤자 뭐 별 볼 일 없더만. 그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새끼들이 그렇게 얘기하디? 아니라고.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애들이 그런 얘기한다고. 별 볼 일 없지 않아. 서연고가 별 볼 일이 없으면요 거기를 가지 못한 사람은 훨씬 더 별 볼 일이 없을 거고요. 그 밑으로 간 애들은 별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지붕이 닫혀 있을 거라고. 공부는 내가 여태까지 해본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 적은 노력으로 많은 걸 줘요. 적은 노력으로. 이것만큼 적은 노력으로 많은 걸 주는 게 없어.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동대문에서 제일 무언가를 잘해도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면 동대문에서 팔씨름 누가 제일 잘하니? 몰라 아무도. 어떻게 알아? 재본 적도 없는데. 서울에서 누가 수영 제일 잘하니? 몰라. 분명히 잘하는 애가 있겠죠?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너희가 학교 가잖아요. 너희가 반에서 1등 하잖아. 아마 전교생이 그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은 다 알걸요? 대충 다 파악하거든. 야, 저반에선 제가 1등이래. 저반엔 제가 1등이래. 야, 정말 하찮지. 30명 중에 1등인데. 근데 남들이 다 인정해 주잖아. 얼마나 좋냐.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최고의 결과물을 얻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방학 때 조금만 좀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방학 3월 달까지. 특히 영어는 어휘. 어휘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어휘가 되어 있으면요. 모든 걸 다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영작이라든지 뭐 문법이라든지 다, 전부 다. 근데 어휘가 안 돼 있으면요. 제가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나는 평소에 단어를 배열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단어를 어떤 걸 배열해야 될지 모르면 뭐 답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좀 빡세게 해주시고 단어를 적어도 미니멈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미니멈 하루에 2시간씩은 외워주세요. 하루에 단어를 2시간씩은 외워주세요. 그게 굉장히 가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하루 미니멈 2시간. 2시간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한 번에 2시간 안 하셔야 돼요. 한 번에 2시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길이고요. 한 번 할 때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럼 한 번 할 때 10분에서 15분이면 2시간 하려면 몇 번 해야 돼? 15분 치면 8번. 이제 하루에 8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15분씩 8번 정도. 그러니까 분산해야 돼요. 한 번에 2시간 쫙 보는 것보다요. 15분씩 8번, 24시간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왜? 기억이라는 건 뇌는 되게 간사해서요. 한 번에 2시간 본 거 있잖아. 그건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요. 근데 15분 보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15분 보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15분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걸 이거 중요한 정보구나. 자꾸 들어오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2시간 보는 것보다 15분씩 8번 보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아요. 이게 장기 기억력에 넣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니까 하나 알아두시고, 자, 수능, 영어, 내신, 법, 비교는 여기까지.